그 시각 회사에 있어야 할 정호 씨가 몇 시간째 공원을 맴돌고 있다. 분명 출근을 하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무슨 일일까?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사정이 안 좋아서 나오게 됐죠. 실시간 상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회사에서 나왔다라는 게 집 사람한테 말하기는 힘들죠. 하루아침에 날벼락인데 저번 달 29일자로 제가 퇴사가 됐거든요. 5일째군요. 벌써 닷새째. 이 사실을 어떻게 털어놔야 할지 걱정이 크다. 아니 나중에 집에 스캔 되잖아. 복사만 프린트만 하면 되겠네. 남편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아내의 전화다. 음식원서 프린트 해오라는 게 사무실인 줄 알고. 뭐라 그러셨어요? 해가야죠. PC방 가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가져가야지.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이런 상황이 얄궂을 뿐이다. 수업이 한창인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교실. So guys, you've got your barcodes by the pair. Try to calculate your check digits. So let's see if it actually works. 8 plus 2 is 10, 16, 16, 19. and here we go. Really? 본격적으로 바코드에 담긴 숫자의 원리를 알아보는 순서. Guys, that is up. 알겠다. 이거. 나눠준 과자 봉투를 보고 비어있는 바코드의 마지막 숫자를 맞추면 된다. 받자마자 짝꿍에게 설명을 하더니 순식간에 풀어내려가는 재영이. 맞는 거 같지? 잠시 후 투. Yes, good. Okay, guys, you can have it now. 진짜 이상했어. 정답을 맞추곤 신이 났다. 여기다 적어놨을까? Okay, guys, let's do it. 빨리 와. 하루 종일 공원을 배회하던 정호 씨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재영이를 데리러 왔다. 그런데 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가방만 덜렁 맡겨두곤 친구들과 어딘가로 간다. 다른 부모님이 올 동안만큼은 완전 자유 시간이다. 이럴 땐 역시 10살 개구쟁이 소년 같다. 재영이가 갈 생각을 안 해. 제일 늦게 온 사람 저 나중에도 술래. 좀 마치면 좀 놀다가 가고 그래. 애들 갈 때까지는 놀게끔 놔두고. 어? 어디?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래 갔다. 또다시 서점에 가자고 조르는 재영이. 몇 시간 계속 공부했잖아. 네. 근데 또 서점에 가고 싶어? 네? 책 보러요. 공부하는 게 힘들 것 같은데. 안 힘들어요. 즐기면 돼요. 억지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도 하면 힘들지만 즐기면 안 힘들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재영인 책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한글을 읽을 줄 알게 되면서부터 다른 책도 아닌 깨알같이 작은 글씨의 백과사전을 좋아했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재영이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기엔 사는 형편이 너무 팍팍했다. 정호 씨가 할 수 있는 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도록 서점 나들이를 함께 해주는 것뿐이었다. 여기 가서 빨리 보고 싶습니다. 책이란 책은 없는 게 없는 대형 서점은 재영이에겐 신나는 놀이터다. 뭐 볼까? MT는 없네. 오늘은 무슨 책 볼 건데? 수학책이요. 수학책? 오늘도 수학책이야? 오늘도 수학책이죠.
7살 때 한창이었던 언어적 관심은 어느새 수학적 관심으로 옮겨갔다. 골라보는 수준도 또래와는 다르다. 고심 끝에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더니 이내 신발을 벗고 올라선다. 대전 시내 규모가 있는 서점에선 재영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 신기한데?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서점을 다니기 시작해 서점이 문 닫을 때까지 책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려운 책이 재영이한테는 재밌어요? 전 이해가 다 되는데, 머릿속으로 우선 생각하고요. 그 문단을 다 읽고 생각하는데요. 뭐 무슨 뜻인지. 재영이가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을 때 학교를 마친 지연이가 서점으로 왔다. 재현이 왔는가? 셋째 민주와 막내 서준이, 엄마까지 6 식구가 모두 서점에 모였다. 여기가 만남의 장소네요. 그렇죠. 여기가 만남의 장소. 우리 이동하면 항상 만남의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전에서 좀 큰 서점들은 저희가 안 가는 곳이 없죠. 거의 활보를 하면서 다니죠. 너네 보내면 아빠 동영상 찍어줄게. 아빠 동영상 찍어줄게. 빨리. 아빠 동영상 찍어줄게. 민지 이거 하대 이거. 재영이가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도록 셋째 딸 민주와 놀아주는 건 아빠 정호 씨의 몫이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한창 재롱이 늘어난 4살 민주. 그때 약속한 거 있잖아요. 잠시 후 지연이가 아빠를 잡아 끈다. 마음에 드는 책을 발견한 모양이다. 진짜 갖고 싶어. 긍정해.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담은 전화는 최고의 선물이야. 부모가 자녀에게 생각하는. 그거 진짜 와. 비싸요? 아니야. 아까워요? 뭐 아까워. 돈 약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빠 저번에 사준다고 했는데 못 사줬지. 그래 우리 지연이가 꼭 읽어야 할 책인 것 같긴 한데. 끝나고 5만 원 찾아놨는데. 마지막 비상금을 꺼내는 정호 씨. 총 재산인가요? 네, 총재산입니다. 4만 원. 아빠 사줄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책이에요. 책이어서 그냥 한번 보고 싶어요. 요새 실천해. 긍정적으로 살기가 좀 힘든가? 긍정적으로 살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연이 착한데. 아, 아빠는 우리 지연이가 너무 섹시해서 좋아.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창피해. 뭐가 창피해. 왜 그래요? 내 딸이 섹시하다는데. 가자 이제 재영아. 가자 아들. 가자. 가자는 소리에도 꿈쩍을 않는 재영이. 가자. 배고프다 아빠. 재영이 다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거의 기다려주는 편입니다. 왜냐면 들은 거는 다 봐야 되니까. 이제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네, 뭐 이제 뭐 워낙 그런 사례가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통달했죠 뭐. 네, 기다리. 마지막까지 본 거는 뭐 기다려주는 거죠. 오빠 제가 다 봤어요. 결국 수학 문제집 한 권을 다 보고 나서야 서점 문을 나선다. 다음 날 아침
평상시처럼 출근 시간에 맞춰 옷을 입는다. 틈만 나면 책을 붙잡고 있는 게 정호 씨네 집의 특별한 풍경이라면 풍경.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 조용히 집을 나선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지난 며칠 갑작스러운 실직 탓에 한동안 멍한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실직자들은 많고 일자리는 없는 게 요즘의 현실 아니던가. 몇 시간째 뚫어져라 구직난을 보는데 마침 전화라도 돌려볼 수 있는 곳을 발견했다. 네, 여보세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행당국 보고 전화 드려봤습니다. 예, 혹시 고무 쪽으로 혹시 직원 모집 하는지 싶으세요? 아, 그게 정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면 결정이 바로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메모 좀 하세요. 어디든 일자리를 정하기 전에는 아내에겐 비밀로 할 생각이다. 결혼하고 여태껏 복닥복닥 살아온 아내에게 큰 시름 하나를 더 얹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일단 면접을 보러 오라는 데를 찾았으니 수학이 있는 셈이다. 그 시각 아, 그랬구나. 가자. 어머니. 네? 왜 이렇게 힘이 세세요? 아니 원래 좀 급박하거나 이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솟구쳐가지고 빵 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 셋째 민주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야 홍재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한다. 한창 크는 아이들이 넷이나 되니 돌아서면 빨래다. 다행히 오늘은 7개월 된 막내 서준이가 협조를 해주는 것 같다. 남편의 박복만으로 살자니 언제나 빠듯한 형편. 한 푼이라도 벌어서 보태고 싶지만 고만고만한 아이를 줄줄이 키우다 보니 그러지도 못한다. 그저 틈틈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홍지 씨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드림 이런 거 좋아하죠. 드림이요? 드림은 그냥 좀 다. 대전에 여기 그 과학 단지잖아요.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날짜별로 올려놓고 무료로 배우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마감 다 됐잖아요, 이런 거. 우선 운전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 거는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제 아저씨가 계속 이제 저희를 다 같이 가는 거죠. 재영이가 수업을 듣는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공지사항이나 시험 정보도 잊지 않고 챙겨둔다. 잠시 후 이 시간에 지금 웬일이세요?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으러 사무실 있을 때도 한 번씩 외근 나오게 되면 집에 밥 먹고 들어간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로 현장 근무를 주로 했던 정호 씨에겐 가끔 있는 일. 하지만 지금은 면접 전 옷도 갈아입을 겸 들른 것이다. 밥 주라. 응? 밥 주라. 왜 점심 안 먹고 와? 어? 왜 점심 안 먹고 와? 그래 나왔다가 밥 먹으러 왔다. 어? 여기를 하고 왔을 때 준비를 하시는데 나눠 끓일까? 나왔다가 라면 말고 없나? 라면 말고
밥 먹고 싶다.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와야지. 갑자기 늦어져가지고 밥 달라면. 할 말이 없어진다. 실직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홍재 씨는 말도 없이 들른 남편이 조금은 성가신 눈치다. 난 반찬 오전에는 반찬 안 하고 애들 올 때까지 반찬 하고 올 때까지 반찬이. 아빠가 들어온 기척에 막내 서준이가 깼다. 어이구야, 정경이 깼어. 어린 막내를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이 길어지면 절대 안 된다. 네, 가야겠다. 갔다가 급한 대로 달걀도 부치고 햄도 구웠는데 먹는 둥 마는 둥이다. 갔다가 내 올게. 간다. 근데 좀 전화하고. 아내가 눈치 못 채게 옷을 갈아입고 나온 정호 씨. 이런 거 사기 싫어요, 솔직히. 네, 정말 사기 싫어요. 이력서 쓰는 일은 정호 씨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 하나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는 이력서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방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2 때 그리고 사회 나와서 검정을 했었죠. 저희 아버님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언어장애 1급이셨고 어머니도 언어장애 1급이셨고 항상 돈을 빌리러 다니셨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돈을 벌어서 제가 어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돈을 생활비를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학 공부보단 돈이 우선이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학업이 아니라 돈이다. 그래서 떠났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젊은 날의 아픔을 조용히 접어넣는다. 급한 마음에 제대로 모집 자격을 맞춰보지도 못했다. 분야가 비슷하니 일단 부딪혀 보겠다는 생각이다. 예, 안녕하세요. 면접하러 왔거든요. 정호 씨, 과연 잘 될까?